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다리 힘은 자꾸 빠지는 것 같고 무릎이나 허리도 가끔 시큰거리고 젊었을 때처럼 활기찬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걷기 운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몸의 중요한 빈틈을 이 운동들이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운동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의사들이 극찬하는 이 세 가지 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운동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이 운동은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밭의 흙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7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우리가 매일 걷는 것은 심폐 기능에는 아주 좋지만 아쉽게도 근육을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근육량을 채워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지탱하며 균형 감각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헬스장에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무게를 이용하는 맨몸 운동이나 아주 가벼운 도구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정말 간단해요. 의자 앞에 서서 마치 의자에 앉으려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앉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5번씩, 익숙해지면 10번, 16번으로 늘려보세요. 이 운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켜줍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걸을 때도 안정감이 생기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명절에 온 가족 모여 바닥에 앉아 이야기 나누실 때 혹은 집에서 김장이라도 할 때 이 근육이 튼튼하면 훨씬 편안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손바닥을 어깨 너비로 벽에 대고 서서 팔꿈치를 구부려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미는 동작이에요. 너무 가깝게 서지 마시고 발을 살짝 뒤로 빼서 몸이 사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팔과 가슴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데 단순히 팔 힘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문을 열거나 물건을 드는 등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들까지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실 때도 팔 근육이 튼튼하면 훨씬 덜 힘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물건 들기입니다. 500ml 물병이나 작은 아령을 들고 팔꿈치를 구부려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양손으로 번갈아 하거나 동시에 해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이두박근, 삼두박근을 강화해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빗는 등 팔을 사용하는 모든 동작에 도움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그리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걷기만 하던 습관에 이 간단한 근력 운동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겁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새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근육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예요. 이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운동은 바로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지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해서 걸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균형 감각은 걷기만으로 충분히 길러지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집안에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이 재빠르게 반응하고 중심을 잡으려면 뛰어난 균형 감각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어떤 균형 감각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 발 서기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다고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잡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 발로 10초, 20초, 점점 더 오래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잡고 있던 손을 떼고 연습해보세요. 이때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우리 몸의 코어 근육과 다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여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울 때 혹은 시장에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을 걸을 때 이 균형 감각이 빛을 발할 거예요. 두 번째는 앞꿈치, 뒤꿈치 걷기입니다. 한 발의 뒤꿈치를 다른 발의 앞꿈치에 딱 붙여서 일자로 걷는 거예요. 마치 외줄 위를 걷는 고개사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벽을 짚고 연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운동은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방향 전환을 할 때도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안에서 화장실이나 부엌을 오갈 때 혹은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 발이 꼬이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태극권식 천천히 움직이기입니다. 태극권은 단순히 동작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이동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과 유연성, 그리고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굳이 복잡한 태극권 동작을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팔다리를 천천히 휘두르거나 몸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내 몸의 균형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고 그 중심을 잡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낙상 예방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효과적이며 온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균형 감각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혹시라도 발목을 삐거나 무릎을 다치셨을 때 균형 감각이 좋으면 회복도 빠르고 재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넘어질까 하는 불안감 없이 훨씬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든든한 보호막을 두른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운동은 바로 유연성 및 가동 범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뒤로 뻗는 동작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걷기 운동은 주로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을 골고루 사용하거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과 가동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편안함과 활동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유연하면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며 부상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럼 어떤 유연성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목 돌리기와 어깨 돌리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TV를 보다가도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이때 너무 무리해서 꺾지 말고 부드럽게 내가 편안한 범위까지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크게 돌려주세요. 마치 어깨에 붙은 거미줄을 털어내듯이 시원하게 돌리는 겁니다. 이 동작들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어깨 결림이나 목덜미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뻑뻑했던 문고리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목과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몸통 비틀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고 다른 손은 무릎에 올려놓은 뒤 몸을 천천히 뒤로 비트는 동작입니다. 시선도 몸을 비트는 방향으로 향하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은 척추의 유연성을 높여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회전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뒤에 있는 물건을 짚거나 옷을 입을 때 몸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굳어있던 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허리도 훨씬 유연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골반 및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접어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 후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여주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벌려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내리는 동작도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골반과 고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주는데, 이 관절들이 유연해야 걸을 때 다리 움직임이 편안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거나 혹은 바닥에 앉아 김치를 담글 때 이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골반과 고관절이 유연해지면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다리 저림도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단순히 몸을 쭉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는 곧 일상생활에서의 편안함과 독립성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이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몸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통증은 줄고 움직임은 더욱 자유로워질 겁니다. 마치 꽉 조여있던 나사가 느슨해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이 세 가지 운동이 왜 걷기만큼이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걷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세 가지 놀라운 운동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 균형 감각 운동, 그리고 유연성 및 가동 범위 운동이었죠. 근력 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채워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지지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에 힘을 더해줍니다. 의자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가벼운 물건 들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운동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한발서기, 앞꿈치, 뒤꿈치, 걷기, 태극권식 천천히 움직이기를 통해 삶의 자신감과 안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 및 가동 범위 운동은 뻣뻣해진 몸을 부드럽게 만들고 관절 통증을 줄여주며 모든 동작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몸통 비틀기, 골반 스트레칭으로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걷기는 여전히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며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운동은 걷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운동을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운동들 중에서 가장 쉽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5분,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중요하니까요.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이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만들어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운동들 중에서 어떤 운동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